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동차반 인사노무관리론 강의를 맡은 이인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의 자리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거냐면, 역시 인사노무관리론이고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2차 시험 목적상으로 인사노무관리론 공부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인사노무관리론이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인사노무관리론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노무관리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떤 놈이냐라는 건데요. 역시나 이제 제목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기업을 다루는 문제가 되고 그 기업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인적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적 자원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인사노무관리론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어떠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당연히 인적 자원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적 자원을 가지는 것과 관련된 측면이 확보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확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확보된 인적 자원을 잘 관리를 좀 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뭐 해 주어야 하냐면 개발도 시켜 주어야 돼요. 물론 그 인적 자원을 개발시켜 줘야 되는 이유가 인적 자원 자체를 개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개발시켜 주어야 하는 거고요. 예, 그 기업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시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단순하게 인적 자원을 개발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인적 자원들에게 보상도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선 그냥 보상할 수 없으니까 인적 자원을 평가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입각해서 인적 자원에 대해서 보상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 평가, 보상 외적으로 또 이것저것 좀 해 주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유지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노무관리론이라는 것은 확보관리, 개발관리, 평가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가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달라붙냐면요. 그런데 인적자원이 항상 그 기업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지 간에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출 또는 이직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론의 기본적인 구성은요. 확보관리, 개발관리, 평가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방출관리라고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확개평 보유방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인사노무관리론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정리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노무사 2차 시험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냐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외에 기타 주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주제들 몇 가지만 좀 언급해 드리면 일단 요즘은 이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인사 관리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화, 국제화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윤리란 측면, 그 윤리란 측면과 어떻게 인사 관리가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인력과 관련된 측면들 그 다음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측면들 뭐 등등등 몇 가지 이제 기타 주제들을 좀 정리하시게 되는 거고 그게 전체적으로 인사 노무 관리론이 가지고 있는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뭐 어차피 설명의 자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긴 좀 힘든 상황이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인사 노무 관리론의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2차 시험 목적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되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역시나 이제 기타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내용이라서 그건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위 이제 기능적 측면이라고 이야기하는 학계평 보유방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독립적이지 않아요. 당연히 각 기능들 사이에는 상호 유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 노무 관리론이라는 것을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각 기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구조화를 시키는 형태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되죠.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조화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그 제가 강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제가 이야기하는 구조화는 어떠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백과사전식으로 쭉 나열하는 형태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어떤 형태로 진행이 어떤 형태가 그 구조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큰 그림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격파하시는 느낌이 아니라 큰 그림을 좀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아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신 이런 형태를 저는 구조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쓰는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탑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다운 형태로 내용들을 정리해 가시는 것을 구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2차 시험 목적상으로 어떤 경우들을 자주 보냐면 그냥 토막토막 내가지고 걔네들을 무조건 외워야지 라는 형태로 끌고 가신 형태들을 자주 보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2차 답안지를 쓰실 수는 없으세요. 항상 2차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큰 그림이라는 것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컨텐츠를 채워가는 형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상호 유기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 내용을 뭐로 하셔야 될까요? 어쨌든 시험이니까 그 내용들을 답안지에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답안 작성으로 변환시키는 것에 대한 연습들도 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목적상으로 인사 노무 관리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일단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컨텐츠를 답안 작성으로 옮겨주는 것에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지금 2차 시험까지 한 100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럼 이제 이 100일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인사 노무관론만 아니고 모두 4과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게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냐라는 건데 일단 이제 동차반 지금 설명이니까 그 동차반 진행과 맞물려서 접근을 해보면 일단 이 구조화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제가 탑다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철저하게 그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냐면 항상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거고요. 그 밑에 세부적인 그림들을 얹어가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개념들을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시켜드리는 그런 형태의 강의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구조화와 관련된 것들을 좀 정리하게 될 거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답안 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거냐면 역시나 이제 그 수업 시간에서 전체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시간은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 강의를 진행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동차반이니까 전범위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그 진도별 모의고사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문제 구성상으로 50점짜리 한 문제, 25점짜리 두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또 다 지금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차반 성격상 일단 2차 시험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50점짜리의 진도별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답안 작성과 관련된 것들을 좀 연습하게 될 텐데, 그냥 한번 써보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가 제대로 써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잡아주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잡아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따라 붙을 거냐면 첨삭이 따라 붙을 거예요. 근데 그 첨삭을 누가 할 거냐면 제가 직접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첨삭하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이 답안 작성과 관련된 측면들을 보완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여러분들 2차 시험 준비하시는 것은 구조화와 답안 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측면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상황이니까 강의 시간을 통해서 구조화를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답안 작성에 대한 것들을 잡아드리도록 하게 될 거라는 거고, 요게 이제 동차반을 진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동차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익숙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익숙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공부 방식이 지금 상황에선 가장 좋으냐면요, 무조건 외워 이게 아니고요. 무조건 외우면 순간적으로 외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안 남아 있어요. 당연히 뭐가 기반이 돼야 되냐면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가 기반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저는 이거 많이 강조해요. 다독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독이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이해도 쉽게 되는 거고 익숙함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물론 이제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회독수를 늘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회독수를 늘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고요. 역시나 일반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지 복습해야지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라인 바이 라인으로 아주 꼼꼼하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인사 논문 관료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진도 너무 안 나가요. 진도 정말 안 나갈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맞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동차반 수업 들으실 때 복습하는 요령하고도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 복습해야지라는 상황이 됐을 때 앉자마자 라인 바이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해할 거 다 이해하고 외울 거 싹 다 외워야지 이런 형태로 가시는 건 아니세요. 오히려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한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복습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소설책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진하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한 2회 내지 3회독을 다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다독을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와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다독을 해서 양을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꼼꼼하게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면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꼼꼼하게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면서 중간에 걸리는 부분들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토탈 걸리는 시간은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 역할은
그 구조화시켜 드리는 것과 답안 작성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익숙함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거고, 익숙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단순하게 암기해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다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익숙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를 좀 하시는 것으로 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된 다음에 외우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외우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 안 붙어 있어요. 항상 뭔가 외우더라도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가 선행된 형태의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올해 2차 시험 목적으로 동차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인사 노무 관리론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설명의 관점에서 일단 인사 노무 관리론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본 설명회와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가름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설명에 대한 내용들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의실에서 뵙게 되면 더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